좀 MZ 세대들, 뭐 젊은 분들도 워낙 유행이지. 좋은 거 같은데 피검 사잖아. 깜짝 놀란다.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어 사실. 이거는 그냥 병 자체가 문제야. 홍석천 씨 알지? 알지. 방송인 홍석천 씨가 벌써 신이 넘으셨어. 근데 올 초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거든? 봐봐라. 오? 엄청 화제가 됐었어 사실. 어때? 저런 몸을 보면? 저런 거 보면은 한번 나도 해볼까? 라고 하다가 유지해야 되는 식단을 보면은 아 역시 기자 그대로 사는 게 낫겠다. 좀 MZ 세대들? 뭐 젊은 분들도 바프 찍는다, 바프. 워낙 이런. 유행이지. 그치. 바디 프로필 문화가 왜 유행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유행을 하고 있던데. 보면 너무 좋잖아. 그 바프를 찍으신 분들의 몸이 나도 저런 좀 몸을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선망? 선망. 그런 한 게 번쯤은 있잖아. 뭐 저런 몸을 갖고 싶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쫙 퍼지니까 나도 내 거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이제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으면서 이제 주목도 많이 받고 이제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면서 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은데 자기 관리, 뭐 자기 개발 이러면서 뭐 필라테스, 운동 이런 걸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기왕 운동하는 거 SNS 통해서 좀 내 일상도 공유하고 그리고 멋진 몸도 좀 공유하고 싶다. 공유. 그리고 뭐 MZ 세대들이 좀 삼포 세대라고 좀 많이 하잖아. 통제할 수 없는 뭐 집값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 근데 내 몸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 건강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바디 프로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시는 것만 봐도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운동하는데 2, 3개월 트레이너분한테 좀 고강도 운동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식이요법 그냥 평상시에 먹는 걸로 하기가 어렵잖아. 많이 빼야지. 뭐 닭가슴살,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 촬영 비용이 꽤 들어.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없겠구나.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바디 프로필을 옷 입고 찍는 건 아니니까 벗어야지. 좀 왁싱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보니까 좀 삼각 이렇게 남자들도 이것도 새로 사야 되는구나. 집에서 입던 그 사각 입고 나오면 좀 그렇지. 좀 그렇지. 운동 막 완벽하게 하고 트렁크 입고 나오면 조금.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좀 찍으려면 내가 뭐 셀프로 찍는 게 아니라면 진짜 수백만 원까지. 와, 수백만 원 든다고? 2, 3개월 PT비만 얼마야. 와, 진짜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 뭐 MZ 세대 끝에 있잖아 사실은. 사실 같이 묶이면 좀 민망하지. 형은 사실 뭐 더 그렇잖아. 만나요. 형은 X세대 아닌가? X세대. 무슨 소리야. 이 형은 막 옛날에 머리 하나 이렇게 기르고. 내 친구들 다 MZ 세대야. MZ 세대 이제 바프 문화 어때? 나는 사실 나빠 보이진 않아. 한번 그렇게 하면은 더 관심이 생겨서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 있지. 그러면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창윤이 형은 좀 나는 그 바프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어떤 자기 통제감, 자기 조절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 과정을 나는 좀 이제 보거나 들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보면은 수분 제한하고 굉장히 불균형적인 영양소를 먹고 당을 굉장히 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기분 자체가 안 좋아져. 더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난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행이라고 해서 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건 또 아닐 수 아니다.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내과 의사 그리고 약간 나는 일반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측면에서 보면은 어때? 나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실천하기 되게 어렵거든. 맞아. 진짜 어려워 진짜. 나 영어 공부해야지? 뭐 사실 이런다고 영어 공부 우리가 잘 안 되잖아. 운동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김에 바디 프로필도 좀 찍어보고 하면 좀 동기부여도 되고 진짜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딱 성취한 어떤 모습을 딱 보면은 사실 성취감도 좀 느낄 것 같고 이거를 좀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바프 찍으면은 요요가 오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사실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바프를 찍는 과정이 이게 너무 가혹한 목표를 좀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 너무 가혹하겠지. 그래서 정말 당을 철저하게 좀 제하고 수분까지 제한하고 게다가 단기간에 하잖아. 당연히 우리 몸은 이걸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해. 내가 굶주렸다고 인지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게 돼.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올려. 그리고 있으면 뭐든지 먹어야 되잖아. 식욕을 점점 올려, 우리 몸이 더 많이 먹도록. 그러면은 칼로리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보상도 훨씬 많이 줘.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 너 잘했다. 또 먹어야 된다. 한 번 더 먹자 막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통 한 다음에 치킨 같은 거 많이 뜯으러 간대. 맞아.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대. 우리 몸은 근데 지금 이제 훨씬 저장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갔어. 그러면 살이 찌는 거야. 쭉 찌는 거야. 좀 과도하게 하면 진짜 그게 문제가 그래, 되는구나. 그러네. 문제가 돼. 건강한 바프 문화를 해야겠다. 2달 뒤에 찍고 나 뭐 마음껏 먹을 거야. 보통 이런 게 많아.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몸을 가져가기 위함이 뭐야? 건강하게 살려고. 살면 활력 있게 살고 내가 하는 일 잘하고 이게 사실 우리 건강의 목표잖아. 일상생활에 좀 활력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을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네. 자기가 그 바프가 자기의 목표가 돼버린 거야. 사진 한 장을. 사진 한 장을. 이미지가 목표가 돼가지고 이걸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한 김에 바프를 찍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그치, 되는데 그게 좋지. 형이 말한 것처럼 좀 바프만이 목적이 되면 지나친 일상생활의 모든 걸 좀 포기하고 그치. 제한이 되고 좀 그럴 수 있겠다 사실은. 다이어트는 닥터 프렌즈와 함께. 성공했던 사람이 요요가 와서 그것 때문에 또 엄격하게 다이어트하고 이런 약간 반복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 약간 우울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의 어떤 폭식 행동으로 또 자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목표 달성에 실패, 실망, 또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우리가 가정에서의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로지 목표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바디 프로필을 찍고 성취감을 느꼈다가 폭식을 또 하게 되면 요요가 오거나 또 스스로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또 그게 한동안 또 지속이 되다가 안 되겠다 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겠구나. 우리가 흔히 거식증, 폭식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섭식장애에도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모델, 발레리나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체중 관리가 좀 엄격한 직업군에서 실제로 이런 섭식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특정 직업군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이제는 이 바디 프로필이 많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또 이런 섭식장애에 걸릴 좀 위험성에 노출이 좀 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요즘 다이어트 강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근데 이 다이어트 강박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다이어트 강박증은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 이제 뭐 체중이나 체형에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갖기가 되게 쉽거든. 또 섭식 장애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워. 나는 말라야 돼라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병원 오시는 사람들 있거든. 진짜 막 깡마른 여자가 들어와 진료실에. 그럼 딱 느낌이 와. 이분은 섭식장애가 있구나. 있겠다. 그런 분들 들어와서 피검사하잖아. 깜짝 놀란다. 콩팥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 탈모 당연히 있고 무혈경 너무 오래됐고 사실 우리가 기아 상태가 되면은 당장에 내 생존과 관련이 없는 것부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안 주거든. 오히려 생식은 불리해 사실. 당연히 그렇잖아. 내가 지금 기아 상태인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성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낮아지거든. 당연히 무혈경 오고 성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때 되면은 이 다이어트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자신 스스로에게 점점 가혹해져가지고 자기가 통통하다 생각을 해. 보통 그런 분들은 가족분들이 데리고 와. 창윤이 형이 얘기한 게 이제 섭식장애 질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거식증이라고 생각하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 분들은 본인이 말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체중이 찌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 음식을 막 거부하고 억지로 토하고 뭐 손목이나 허벅지 이런 게 어린아이 굵기인데도 성인인데 뭐 35kg 막 이러시는데 스스로 본인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체중이야. 오로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살이 찌는 거 그리고 살이 빠지는 거랑 관련이 있어.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성 폭식증이야.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분들은 좀
굉장히 낮은 체중이라면 신경성 폭식증은 정상 체중 혹은 조금 과체중인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막 스스로 멈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자기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폭식을 해요. 근데 약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몰래 먹고 남들 앞에서 좀 안 먹고, 근데 이제 폭식하고 죄책감을 느껴. 그래서 구토를 해. 그 다음이 이제 좀 많이들 또 겪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폭식장애. 둘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신경성 폭식증이 나왔는데 폭식장애 또 뭐냐? 폭식장애 환자분들은 조금 과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음식을 스트레스 받으면 스위치 켜진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좀 폭식을 하게 되는데, 과체중인 이유는 아까 신경성 폭식증과 달리 음식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 폭식.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양푼 비빔밥에 비벼가지고 딱 먹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 구독은 누르셨죠? 근데 섭식장애는 정신과적으로 응급질환으로 분류하던데 그 이유가 뭐야? 어떤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들이 어떤 자살 사고라던가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 정신과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 섭식장애, 이거는 그냥 병 자체가 문제야. 꼭 자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왜 그렇지? 사실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은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백혈구도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이런 혈액학적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심전도, 심장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때 굉장히 내과랑 긴밀하게 협진을 해서 봐야 그래야겠네. 우리가 너무 안 먹어버리면 아까 몸의 균형 깨진다 그랬잖아. 탈수가 심하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져.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의 전해질, 칼륨 같은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뭐 정신과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칼륨이 많은 음식 먹으면 부정맥이 생길 수 그러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폐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나약한 상태가 근데 돼서. 사실 안 먹었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정말 이 혈관 잡아놓고 정맥으로 영양제를 놓으면서 일단 체중을 불리게 하는 경우도 많아. 맞아. 안 먹으니까. 맞아. 특히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 보통 가족들이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그 이유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야. 본인이 일단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고 이제 섭식장애를 치료하면 자기는 좀 살이 찔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병이든 막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 치료하는 게 그만큼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이 같이 병발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강박이나 섭식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식단이라던가 내 이런 것들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식사 얘기를 많이 권해. 그러면 오늘 뭐 먹었는지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단 약간 육하원칙? 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있을 때 어떤 감정으로 먹는지, 왜 먹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내가 지금 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네?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워낙에 지금 바디 프로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방법이 좀 있나? 극단적인 어떤 체중 감량이나 신체 이미지상이 안 좋은 분들은 SNS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요즘 우리가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내 친구들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치, 막 추천 게시판에서 막 계속 뜨잖아.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겉뜨겠네. 그런 이미지들을 나한테 좀 노출을 시키면 내가 더 좀 부정적인 자극을 좀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바디 프로필이 뭐 한때 또 유행이었다가 그것도 너무 비난하는 콘텐츠들도 사실 많은데, 그거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뭐 MZ세대한테 그런 바디 프로필이 성취감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건 너무 좋은데, 좀 어떤 이미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바디 프로필을 너무 일회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취, 즐거움들이 충분히 좀 결국은 나를 더 잘 가꾸고 관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몸을 좀 사랑하는, 기록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말이네. 좋네, 역시. 좋은 말이네. 오늘 내용 재밌으셨나요?
젊은 날 내 예쁜 몸을 좀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찍는 바프보다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닥프.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